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비문학 독서 전화입니다. 철학 분야인데요.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치란 무엇이겠습니까? 황금 골드바가 있는데요. 욕심쟁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갖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겠죠. 이 속아 봤을 때 이 골드바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걸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정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다음을 뜻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입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인간의 욕구나 관심,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1, 2, 3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가치의 사전적 설명입니다. 이 가치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험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찾아야 할 답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오타가 있네요.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답을 찾은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가치 있는 것을 찾았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치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그 황금, 골드바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지만 소에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에 대한 주관적 입장입니다. 가치는 주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가치를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맞추은 학생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 것이고 틀린 학생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이러한 생각이 가치에 대한 객관주의적 입장입니다. 가치는 객관적인 것이다.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결국 객관주의자들은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어떤 정치인들을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결국은 투표를 뽑는 유권자의 수준에 따라서 지도자가 결정된다는 이런 뜻이겠죠. 가치의 특성과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는 결국 인간의 관심 대상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대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가치가 된다 그죠?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의 전제입니다. 그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해야 된다. 이제 사실 판단이 무엇인지 나오네요. 사실 판단이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을 기술로 하여 열거합니다.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드러냅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뜻이죠. 사실 판단은 관찰 가능한 측면을 보는 거고, 가치 판단은 사실이나 사물의 가치,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항상 가치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그렇게 너 가치 있다라고 하니까 가치 있는지, 원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앞에 건 아무래도 주관주의가 될 거고 뒤에 부분은 객관주의가 되겠네요. 가치의 성격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불러온다. 그 앞에가 바로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원래 그 가치가 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되겠죠.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죠? 자, 화제는 가치 판단에 대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죠. 자, 이 단락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사실 판단이 뭐다, 가치가 뭐다, 또 가치 판단이 뭐다, 이런 등이 있죠. 자, 가치의 성격에 대한 두 견해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주관주의 관점과 객관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가치론이 형성되던 19세기 이전부터 가치가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일상에 만연되어 있었다. 19세기 이전부터 가치는 주관적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근대의 홉스나 휴me, 스피노자 등도 넓게 보면 가치의 주관주의자에 해당합니다. 자, 가치의 주관성을 주장한 철학자들입니다. 구체적 인물을 소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어에서 이런 격언이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의 취향은 논의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취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도 취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짜장면입니까? 요즘은 짜장면도 되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거는 취향이다, 그죠? 니 왜 인마 짜장면 좋아하는데, 니 왜 짬뽕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취향은 논의될 수 없습니다, 그죠? 현대에 들어 가치의 주관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철학자 페리다. 페리가 아마 가치의 주관주의를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페리는 가치 일반 이론에서 구체적인 저서를 소개해서 또 신빙성을 또 확보하고 있네요. 가치를 관심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자, 가치의 전제는 관심이다, 그죠? 관심이 없으면 저기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 이성이 나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페리의 가치평가의 관점은 바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된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또 획득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죠. 자,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 자,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착한 것은 욕구, 그걸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선생님이 남자니까 또 이래 이야기를 되네요. 아름다운 이성이 있는데, 자, 그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욕구는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맞는지 틀린지는 아니지만, 자, 페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 관심과 감정, 자, 이런 것들이 페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자, 관심, 욕구, 감정 등은 결국은 주관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자, 가치의 주관성을 주장한 철학자들과 또 페리의 주장입니다. 자, 어떤 대상이든 관심이 주어지면 가치를 획득합니다. 자, 페리는 선으로부터 욕구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로부터 선이 생겨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상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는
대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멋진 볼펜이 있는데 내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것이 될 수도 사실은 없죠. 주관주의자들은 X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X는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자, 어떤 X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누구가 그것을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가치는 개인적이다,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 실현과 욕구 충족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다. 자, 관심을 실현하고 또 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 바로 가치이다. 자, 주관주의자들의 가치에 대한 생각, 가치의 성격입니다. 주관주의 주장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자, 현실에서 실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관심과 욕구와 감정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주관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의 근거입니다. 자, 주관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주관주의자들은 가치를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관심 실현과 욕구 충족 과정에서 느끼는 사물의 특성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 자,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 중세의 신학적 사고, 브렌타노, 하르트만 등, 자, 이런 사람들이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 가치의 객관성을 주장한 철학자들이고요.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 객관주의자들도 가치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일정 부분 주관성을 인정했죠. 가치의 평가는 주관적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평가는 다르지만 가치 그 자체는 원래 있다. 자, 현상과 이데아하고 또 관련이 있네요. 자, 평가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험, 인간의 심리적 경험은 인간의 평가고요. 가치 그 자체는 평가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죠.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쌤이 이렇게 관로를 해놓은 것은 주관적에 가깝고요. 억세 관로를 해놓은 것은 객관적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각이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 주관적이죠. 일뿐 대상 자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인간의 주관적 평가도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일 뿐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가치의 객관성을 주장한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객관주의자들은 가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치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객관주의자 중 하나인 셸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란 책에서 저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치가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 가치는 그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은 물론 또 우리의 반응과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자, 저서를 활용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가치는 객관적이라는 이야기죠. 빨간 풍선의 빨간색이 풍선의 표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성인 빨간색 자체이다. 풍선의 빨간색은 빨간색 자체다. 풍선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그것도 아니고 빨간색 자체인 것처럼 가치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 동상, 음식과 같은 담지자와는 관계없이, 자, 담지자는 철학 용어입니다. 흔히 어떠한 특성이나 내용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입니다. 그죠?
이 빨간 풍선이 바로 담지자가 되겠죠. 자, 그런 담지자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자적은 자, 해겔의 변증법에 사용된 말로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객관적이다는 이런 이야기죠. 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셀러는 가치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만이 상대적이다. 가치 자체는 객관적으로 있는데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상대적이다. 이런 거죠.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것은 결국 우리의 인식이나 평가다. 그죠? 가치가 이성에 의해 파악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관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가치를 통찰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가치는 인간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그것을 살펴서 서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이므로 인간이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참 우리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죠? 인간의 평가와 별개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셀러입니다. 객관주의자 셀러는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치를 담고 있는 대상은 물론 담지자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 가치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주의자죠. 미나 선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자, 객관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가치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의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생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과거 개인적 경험이나 삶의 조건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가치와 교육과의 가치 판단과 교육과의 관련성을 또 이야기했네요. 자, 교육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객관주의자들의 주장과 판단 근거입니다. 자, 객관주의자들은 미나 선과 같은 가치가 어느 사회에서든 보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과 가치 판단은 관계 있다 이런 이야기다. 자, 여러분 가치 평가를 하는 두 가지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책에는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셔야 합니다. 주제는 이거죠.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입장,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이 옵니까? 자, 단락별 내용은 앞에 본문에서는 설명했죠. 자, 이 뒤로 나온 단락별 내용과 문제 해설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해력 높이는 방법은 본문 중심의 학습입니다. 그리고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